절대 아침에 이 말 하지 마세요. 들어오던 재물복도 그 자리에서 달아납니다.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신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몸이 왜 이리 무겁지? 오늘도 힘들겠구나. 혹시 이 중 하나가 떠오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워 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는 결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릇이 깨끗하고 반듯하면 물이 고이고, 그릇이 더럽고 기울어져 있으면 물은 흘러가 버린다.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고요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따뜻하고 밝고 청아한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둡고 탁하고 무거운 곳에서는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두 집의 아침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집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의 가장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또 출근이야.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물가는 오르고 이놈의 팔자는 언제 펴지나. 한숨을 깊게 내쉬고 아내에게 건네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당신도 힘들지. 우리 언제쯤 좀 살만해지려나. 아내도 덩달아 어깨가 처집니다. 아이들도 그 기운을 받습니다. 집 안 전체에 무겁고 탁한 공기가 퍼집니다. 아직 아침 7시인데 이 집의 하루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집입니다. 똑같이 이른 아침 똑같이 햇살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의 가장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잠시 딱 한 박자 멈춥니다. 눈을 감은 채로 천장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긴 명상이 아닙니다. 단 세 글자. 감사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아내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해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들이 밥상에 앉으며 기분 좋게 웃습니다. 집 안 전체에 따뜻하고 가벼운 기운이 돕니다. 이 두 집 무엇이 다릅니까? 수입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아침에 내뱉는 첫 번째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두 집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내뱉는 말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시간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가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마음은 막 갈아엎은 밭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무엇이든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밭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한숨이라는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불평이라는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자기 비하라는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밭에서는 한숨의 열매가 자랍니다. 불평의 열매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하루가 되고 당신의 한 달이 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만약 더럽혀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고통은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듯 그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법구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릅니다. 소가 어디로 걷든 수레바퀴는 그 뒤를 따릅니다. 소가 기쁘게 달리면 수레도 경쾌하게 구릅니다. 소가 힘겹게 절면 수레도 무겁게 끌립니다. 당신의 말이 소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수레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원래 팔자가 이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러지? 이 생각이 언제 가장 많이 드십니까? 아침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때,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그 아침에 이 생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입을 통해 말이 되고, 그 말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며 당신의 하루 전체를 물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입니다. 거창한 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침에 당신이 만들어내는 업입니다. 나쁜 말의 업은 나쁜 결과를 부릅니다. 좋은 말의 업은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주술이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법칙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집과 재물이 나가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다르겠죠. 교육 수준이 다르겠죠. 출발선이 달랐겠죠.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놀랍게도 바로 아침에 어떤 말을 하느냐였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말이 가볍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재물이 나가는 집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이 무겁습니다. 말이 탁합니다. 불평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밝은 말을 심으면 밝은 하루가 자랍니다. 어두운 말을 심으면 어두운 하루가 자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밝은 인생이 되고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이 법문이 닿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입니다. 오늘 이 만남이 당신의 아침을 바꾸는 첫 번째 찰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감사의 말이 복의 그릇을 만든다. 그릇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매일 정성껏 닦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안쪽이 깨끗하고 모양이 반듯합니다. 또 하나는 겉모양은 번지르르하지만 안쪽에 때가 끼어 있고 한쪽이 살짝 이가 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릇에는 물이 가득 고입니다. 맑고 투명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두 번째 그릇에는 물이 이가 나간 틈으로 새어 나갑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그릇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요. 그릇을 닦는 것은 내 말이다. 당신의 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침에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그릇에 금을 냅니다. 아, 피곤해. 금 하나. 오늘도 재미없겠네. 금 하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금 하나. 하루에 10번, 20번, 30번. 그렇게 금이 쌓이면 그릇은 결국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릇이 깨진 사람에게 하늘이 아무리 복을 내려도 그 복은 고이지 않습니다. 받는 즉시 새어 나갑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고 좋은 인연이 와도 스쳐 지나갑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릇을 닦는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처음에는 흐릿하던 그릇이 한 달이 지나면 빛을 머금기 시작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 빛나는 그릇 안으로 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경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롭게 엮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 근처 마을에 수다나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다나는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지 반채와 날마다 품을 팔아 버는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다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도 무사히 잠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감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수다나, 자네는 가난뱅이면서 무엇이 그리 감사한가? 감사는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수다나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다나는 여느 때처럼 감사의 말을 마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낯선 노인 한 분이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다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노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하룻밤 쉬어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자네는 아침마다 혼자 무어라 중얼거리는가? 수다나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곳곳을 다녀보았네.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이도 만나보았지.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네. 아침마다 감사의 말을 입에 담는 사람치고 끝내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수다나가 일하던 밭의 주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수다나,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자네는 남다르네. 불평 한마디 없이 늘 밝은 얼굴로 일하더군. 내 밭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수확의 절반은 자네 것이야. 수다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그의 유난히 풍작이 들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수다나를 찾아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연들이 하나씩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수다나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훗날 전에 들으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나가 부자가 된 것은 밭 때문이 아니다. 그의 아침 말 때문이다. 감사의 말은 마음의 그릇을 반듯하게 세우고 반듯한 그릇에는 복이 저절로 담기는 법이다. 그대여,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복이 저절로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반듯하게 세워두면 복은 스스로 흘러들어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감사한 곳으로 흐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삶이 고단할 때, 몸이 아플 때, 통장이 텅 비어 있을 때,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수백 개의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감사도 그러하다. 아주 작은 감사 하나를 찾아라. 그 하나가 다음 감사를 밝히고 그 다음 감사를 밝힌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감사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창밖에 햇살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나큰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평은 저절로 보이지만 감사는 찾아야 보입니다. 그 찾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릇을 닦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입을 열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 내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할 것입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는 첫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 속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 조그만 새싹이 고개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 결국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당신의 입술이 곧 당신의 그릇입니다. 아침마다 그 입술로 감사를 새기십시오. 그것이 복의 그릇을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말이 사람과 기회를 부른다. 여러분, 꽃밭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른 봄 아침 활짝 핀 꽃밭 사이를 천천히 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옷깃에 스며듭니다. 머리카락에 배어듭니다. 그 꽃밭을 떠나 한참을 걸어도 향기는 여전히 당신 곁에 머뭅니다. 반대로 생선시장 골목을 지나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을 빠르게 지나쳤어도 옷에는 비린내가 배어 있습니다. 손을 씻어도 한동안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향기도 악취도 저절로 배어드는 것입니다. 말이 바로 그러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 곁을 떠나도 그 따뜻함이 한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공감이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기운입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 향기와 악취는 공기를 타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향기 나는 곳으로 모여들고 악취 나는 곳에서 멀어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향기를 품듯 선한 말은 덕을 품는다. 덕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이 쌓인다. 향기는 꽃이 억지로 내뿜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꽃답게 피어 있으면 향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말을 습관으로 삼으면 그 말의 향기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입니까? 자본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좋은 거래처가 생기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좋은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소개해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내 곁에 모입니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향기로울 때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뭅니다. 당신의 말이 탁할 때 좋은 사람들은 소리 없이 떠납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찬 진실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첫 마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것은 어떤 씨앗입니까? 밥이 왜 또 이거야? 이것은 어떤 향기입니까? 오늘도 돈 쓸 일만 생기겠네. 이것은 어떤 기운입니까? 이런 말들이 아침 식탁에서 오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가족들은 서로를 점점 불편해합니다. 아이들은 밥을 빨리 먹고 자리를 피합니다. 배우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집 안이 조용해지는데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상처받은 침묵입니다. 반대로 이런 말들이 오가는 집이 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맛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먹네요. 이 집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식탁에 웃음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봅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간 사람은 밖에서도 밝은 얼굴을 합니다. 밝은 얼굴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말이 재물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말의 향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잘생기지도, 특별히 학벌이 높지도 않은데,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환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사람. 모임이 끝나고 나면 왠지 또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이 향기롭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랬군요. 상대를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비판보다 격려를, 의심보다 믿음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곁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정보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고 결국 재물이 모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부유한 상인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넓은 집,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늘 재물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상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종들에게 게으르다고 꾸짖었고 아내에게 씀씀이가 해프다고 했고 장사 나가는 길에 오늘도 재수 없이 거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에서 매일 아침 그런 말들이 나간다면 어떤 새가 그 집으로 날아들겠는가? 새는 향기로운 꽃이 핀 나무에 앉지 썩은 나무에는 앉지 않는다. 상인은 그 말씀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아침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에게 오늘도 수고해 주게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하구려라고 했습니다. 길을 나서며 오늘도 좋은 인연을 만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오래 일하던 종 하나가 어느 날 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멀리 항구에 좋은 물건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따뜻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 하나가 상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처님께 돌아온 상인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을 바꿨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릇을 바꾼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재물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말을 통해 옵니다. 당신의 말이 향기로우면 향기에 이끌린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 기회가 재물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탁하면 그 탁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떠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기회도 떠납니다. 그 기회와 함께 재물도 떠납니다. 이것이 말과 재물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향기로운 말입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상대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잘하셨네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따뜻함이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머물게 합니다. 둘째, 가능성을 말하는 말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분명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이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함께 도모합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짧지만 그 무게는 금보다 무겁습니다. 이 3가지 말을 오늘 하루 딱 3번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달라진 당신의 하루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말의 향기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이 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마음과 다른 말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말이 먼저 바뀌고 그 말을 따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진심이 됩니다. 씨앗을 심을 때 처음부터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심고 반복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향기가 피어납니다. 그대여,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세상에 피워내는 꽃입니다. 오늘 어떤 꽃을 피우시겠습니까? 향기로운 꽃을 피우십시오. 그 향기가 좋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데려오고, 좋은 기회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언의 힘, 마음의 씨앗을 심는 법.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밭을 갑니다. 씨앗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으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씨앗이 정말 자랄까? 싹이 날까? 열매가 맺힐까? 그런 의심을 품고 씨앗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그저 믿습니다. 심으면 자란다는 것을, 자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그 믿음 하나로 씨앗을 땅에 눕힙니다. 선언이란 바로 그 행위입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말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 몇 마디 한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은 처음에 어디서 왔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넌 안 돼라고 했던 말이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는 말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이 당신의 가능성을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은 이미 당신 안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이미 당신의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을 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된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눈이 그것을 찾고 귀가 그것을 듣고 발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같은 하루도 어떤 씨앗을 심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침반을 아십니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면 선장은 그 방향으로 길을 잡습니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침의 선언은 당신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선언하면 그 선언이 나침반이 되어 하루 종일 당신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짜증스러운 일이 생겨도 나침반이 감사를 가리킵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나침반이 감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감사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 곁에 있게 됩니다. 감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비유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 산속에 작은 샘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샘의 표면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 샘은 죽었구나. 물이 없구나.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맑고 차가운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샘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옵니다. 선언이 바로 그 봄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어붙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들어온 부정적인 말들이 당신의 가능성 위에 얼음을 덮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선언은 그 얼음을 녹이는 봄의 햇살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녹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재물복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바뀌는 찰나입니다. 그렇다면 선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 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소리로 나온 말은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 진동이 다시 당신의 귀를 통해 들어와 뇌에 새겨집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은 것이 훨씬 오래 기억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도 없는 아침, 부끄러워 마시고 소리 내어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아도 됩니다. 떨려도 됩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확신에 차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하십시오. 나는 언젠가 잘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입니다. 나는 나중에 건강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입니다. 나는 언젠가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하다입니다. 왜 현재형입니까? 마음은 미래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삽니다. 언젠가라고 하면 마음은 그것을 먼 이야기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면 마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현재형 선언이 씨앗을 지금 이 순간 땅에 심는 것이라면 미래형 선언은 씨앗을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의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 눈을 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직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기 전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순수한 그 시간에 선언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말, 매일 반복하십시오. 농부가 매일 밭에 물을 주듯이
어머니가 매일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듯이 그 반복이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뿌리가 깊어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작은 생명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아십니까? 대나무를 심으면 처음 4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땅은 고요합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씨앗은 죽었나 보다. 이 땅은 쓸모없나 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4년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5년째 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무려 30m까지 자랍니다. 4년 동안 대나무는 무엇을 했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속 깊이 넓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아침의 선언이 바로 이 대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을 해도 2달을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삶이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뜻밖의 인연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립니다. 오래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심어온 씨앗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구를 출발할 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키를 잡습니다. 그 방향이 정해졌을 때 배는 이미 그 항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이 그러합니다.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고 선언할 때 당신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키를 잡습니다. 그 방향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있었지만 못 보았던 좋은 일들이 오늘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선언의 힘입니다. 이것이 아침말의 기적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밭입니까? 잡초가 무성합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밭을 갈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첫 번째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찾아온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세 문장이 당신 인생의 봄을 여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본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아침에 말 하나를 바꾸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을 바꾸자 인생이 바뀐 60대 가장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업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박성근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작은 철물점을 열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두 아이를 학교에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6이 되던 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철물점이 대형 마트에 밀려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셔터를 내리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무릎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나갔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 결혼 자금으로 넣어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근 씨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아침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이런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다 늦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한숨이 먼저였습니다. 불평이 먼저였습니다. 자책이 먼저였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성근 씨는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취직이나 될까? 요즘 세상에 50 넘은 사람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집 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근 씨는 몇 가지 일을 시도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택배 상하차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날 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힘들다가 그만두게 될 텐데. 일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가겠어. 그 말대로 됐습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쳤을 때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포기를 선언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성근 씨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의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무언가를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성근 씨가 귀를 기울이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성근 씨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그렇게 혼자 말씀하세요?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50년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지. 왜 그러세요? 노인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자네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어. 그때 한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입이 가는 곳으로 인생이 간다고.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한번 해봤지. 처음엔 어색했어. 말이 씨가 되겠나 싶기도 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라지더군. 성근 씨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달라졌어.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더군. 그리고 행동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어. 성근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노인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입이 가는 곳으로 인생이 간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성근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었는데도 밥 차려줘서 고마워. 아내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근 씨는 눈을 떴습니다. 여느 때처럼 천장을 바라보다가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말을 마치고 나서 성근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세 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취직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좀 다르네. 전보다 좀 밝아 보여. 성근 씨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또 거울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6개월 동안 꺼져 있던 눈빛에 아주 작은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근 씨는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건설 현장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자존심이 상해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연락이 될 것이다. 좋은 인연은 이어지는 법이다. 전화기 너머 지인은 반갑게 받았습니다. 성근이 형, 왜 이제 연락해? 나 요즘 작은 현장 하나 맡았는데 관리 도와줄 사람 찾고 있었어. 형 생각했는데 연락을 못했지 뭐야. 성근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인은 예전에도 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성근 씨에게서는 그 전화를 받을 만한 기운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그에게서는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화를 이끈 것입니다. 성근 씨는 그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첫날 아침 현장으로 향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잘 해낼 것이다. 현장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친 인부들에게 수고했네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향기가 되어 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 씨, 나 새로 더 큰 현장 맡게 됐어. 같이 가줄 수 있어. 관리 책임자로.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60이 넘은 성근 씨는 지금 작은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입니다. 크게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빚은 다 갚았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 후 재활도 잘 마쳤습니다. 작은 텃밭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마워. 제가 성근 씨에게 물었습니다. 4년 전과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근 씨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달라진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는 좋은 일이 생겨도 몰랐습니다.
눈이 나쁜 것들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말을 바꾸고 나서는 작은 좋은 일도 보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마법은 없었습니다. 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내뱉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 그의 눈을 바꾸었습니다. 눈이 바뀌니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 찾아오는 기회가 달라졌습니다. 찾아오는 기회가 달라지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침에 내뱉는 단 3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성근 씨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성근 씨가 공원 벤치에서 노인을 만난 것처럼 오늘 당신은 이 법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이 인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찰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딱 한 박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봄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법문의 모든 가르침을 담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3단계 아침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초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 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무심코 내뱉는 한숨 한 번이, 불평 한마디가, 자기 비하한 구절이 들어오던 재물복을 그 자리에서 달아나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따뜻한 선언 한 문장이 복의 그릇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부르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땅에 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법문이 그저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일 아침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나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딱 3단계 아침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30초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30초 멈춤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짚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딱 30초만 그냥 누워 계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천장을 향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십시오. 그 30초가 왜 중요합니까?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마음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직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30초 안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고르듯이 이 30초가 당신의 마음 밭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냥 멈추십시오. 숨을 천천히 한 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끝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소리 내어 말하기입니다. 그 30초가 지난 후 소리 내어 이 세 문장을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감사의 그릇을 여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순수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이 문장은 나침반을 세우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당신의 눈과 귀가 좋은 것을 향해 열립니다. 작은 좋은 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향해 너무 가혹한 말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귀로, 당신의 입으로 매일 확인하십시오. 이 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10초입니다. 하루 86,400초 중 단 10초를 당신의 인생을 위해 쓰십시오. 세 번째 단계, 첫 인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족을 만나는 그 첫 번째 순간,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혼자 사신다면 거울 속의 자신에게, 잘 잤어요? 오늘도 함께해서 고마워.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 따뜻한 첫 인사가 그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밝게 만듭니다. 그 밝은 기운이 집 밖으로 나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좋은 인연을 불러드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눈을 뜨면 30초 멈추십시오. 2단계, 소리 내어 세 문장을 말하십시오. 3단계, 가족에게 따뜻한 첫 인사를 건네십시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30초면 됩니다. 그러나 이 30초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한 달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법문의 마지막에 서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가슴 한켠이 뜨거우십니까?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떠오르셨습니까? 그 느낌이 진짜입니다. 그 느낌이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처음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나누어도 줄지 않는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 안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그 촛불이 내일 아침 당신의 첫말이 되고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법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 문장만 써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과의 약속입니다. 화면 너머 수많은 분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을 건네신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선언은 씨앗이 됩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 순간 당신의 내일 아침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시는 분,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 그분들에게 이 법문을 전해 주십시오. 좋은 법문은 나눌수록 그 향기가 깊어집니다. 당신이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오늘의 좋은 말이 됩니다. 그대여, 당신의 내일 아침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는 그 첫 번째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봄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재물복이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히 감싸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그 순간 환한 햇살처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이 매주 따뜻한 법문을 당신께 전해드리는 인연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은 나눌수록 향기가 깊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